페이지 함수의 개수부터 유형에 대한 설명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함수의 개수. 여기에서도 함수의 개수를 셌지만 우리가 함수의 개수는 정의역이 공역의 원소를 선택하는 가지수를 곱하는 겁니다. 정의역이 공역을 선택하는 가지수를 우리가 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역을 기준으로 세는 겁니다. 정의역을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함수의 개수를 세라고 한다면 이렇게 쓸까요? 정의역이 1부터 m까지 있고 공역이 1부터 n까지 있다고 합시다. m개, n개 있다고 하죠. 그럼 여기에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세라고 하면 1이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n개요. 2가 고를 수 있는 건 n개, m도 n개. 왜냐하면 함수의 개수라는 건 어떠한 제약도 안 준 거기 때문에 그냥 n개를 다 고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럼 n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n이 지금 n이 몇 제곱이요? m개만큼 있죠. 그래서 n의 m제곱이 함수의 개수입니다. 알았죠? n의 m제곱. 그냥 함수의 개수는 n의 m제곱이에요. 알았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제약을 걸겠죠. 어떤 제약을 걸어요? 첫 번째,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라는 건 어떤 제약이에요? 서로 다른 거 골라라. 맞지? 그럼 얘가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 얘는 이렇게 계산하겠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호로 표현하면 n부터 m개 곱하는 겁니다.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계속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npm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오케이? 여기까지. 1대1 대응의 개수라고 한다면은 그냥 n 팩토리얼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이미 n과 m이 같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npm이 n 팩토리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면서 공역과 공역과 정역의 개수가 같은 거예요. 이 얘기를 내가 처음 한 것 같은데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가 우리가 1대1 대응은 이미 1대1 함수이면서 맞죠?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의역과 공역을 제시해 줬을 때는 이러한 모양이 되는 게 1대1 대응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 내가 개수를 셀 수 있어.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게 뭔 말이냐면 x에 있는 애는 무조건 하나씩만 고르잖아. 근데 남은 y가 없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1대1 대응은 이 공역이랑 정의역이랑 개수가 같습니다. 공역 개수랑 정의역 개수가 같으면 얘가 1대1 함수가 되면 무조건 1대1 대응이 돼요. 근데 여기서 개수가 많아지면은 이렇게 남는 애가 생기는 거야. 얘는 무조건 하나씩만 고르거든. 오히려 얘가 더 많으면 어떻게 돼요? 남는 애가 생겨서 그거는 애초에 함수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공역이 더 많으면 1대1 대응 불가능하고요. 정의역이 더 많으면 그건 반드시 1대1이 아닌 함수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과 정의역의 개수가 똑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1대1 대응 함수면 그럼 반드시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은 거겠죠.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연수의 개수가 있겠죠?
자연수 1, 2, 3, 4에서 뭐 개수를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무한히 많긴 하지만. 그럼 짝수는 자연수에 포함되지. 개수는 같습니다. 특이하죠? 뭔 말이냐면 y는 2x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1대1 대응인 거 받아들일 수 있나요? 우리 1대1 대응 함수 찾을 때 이거 1대1 대응으로 보잖아. 그치? 여기다가 1 대입하면 2고요. 2 대입하면 4고요. 3 대입하면 6이죠. 맞아요? 모든 자연수가 짝수에 대응되죠. 남는 거 하나도 없죠. 얘도 없고 얘도 없죠. 네, 그래서 개수 같습니다. 당연히 홀수랑도 개수가 같아요. 이게 좀 특이하죠. 이게 무한이라는 개념이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끝없이 셀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무슨 이야기까지 할 수 있냐면 실제로 자연수의 개수는 유리수의 개수랑 똑같게 됩니다. 내가 모든 유리수랑 대응되는 함수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러면은 개수가 같은 거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자연수가 정의역이고 공역이 유리수인 집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개수가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자연수, 짝수, 홀수 나왔고 유리수 나왔으면 당연히 누구랑 비교해요? 무리수. 얘가 훨씬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건 셀 수가 없습니다. 진짜 셀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좀 특이한 이 무리수, 유리수를 합친 실수에서 좀 특이한 성질이 나오는데 이건 여담이에요?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못 나와요, 이거는. 좀 특이한 성질이 나오는데 0과 1 사이에 있는 x의 개수, 무수히 많겠지? 개수 똑같습니다. 맞죠? 특이하죠?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라는 거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반드시 공역과 정역의 개수가 같아요. 이 성질을 이용해서 다양한 그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뭐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아니고요. 그냥 참고용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참고? 그냥 상식? 상식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힐베르트의 무한호텔이라는 뭐 썰이 있어요. 나중에 누가 얘기하면 나 그거 알아 하는 정도로만 생각해주면 돼요. 이해는 못해도 됩니다. 뭔지 알아요? 모르는 사람 있을 테니까 그냥 이야기는 해봅시다. 무한히 많은 방을 가진 호텔이 있어요. 이미 만실입니다. 가득 찼어요. 근데 손님이 왔어. 손님이 무한히 많은 손님이 왔습니다. 무한히 많은. 돈 벌 기회가 왔죠. 돈을 벌어야 돼. 근데 이제 지배인이 뭐라 그래? 아, 근데 지금 만실인데요. 아, 저희 이만큼이나 왔는데요. 님, 저희 받아들이면 돈 떼도 벌어요. 아씨, 어떻게 하지? 만실인데. 오케이. 얘네들한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고객님한테 말해요. 고객님, 죄송한데 님 번호에서 곱하기 2한 걸로 이동시키면 10만 원 드림. 야, 방만 이동하는데 10만 원 준다고? 오케이! 하고 얘한테 30만 원 받습니다. 그럼 돈 많이 벌겠죠? 근데 방금 말했지. 번호 2개 배로 간다고 하면 1에 있던 애는 2로 가고 2에 있던 애는 4로 가요. 그럼 방이 비죠. 뭐가? 홀수가 비죠. 거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무한히 많은, 그러니까 무한에 대한 뭐 좀 썰, 일화라고 하기보다는 좀 이러한 상상력을 좀 발휘할 수 있다. 자, 어쨌든 1대1 대응은 개수가 반드시 같아야만 해요. 개수가 다르면 1대1 대응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냥 n팩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이제 우리가 순서가 정해진 함수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순서가 정해진 함수. 교재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x가 y보다 크면 fx가 fy보다 크다. 뭔 말이냐면 큰 숫자는 반드시 큰 숫자를 골라야 한다는 거예요. 큰 숫자는 반드시 큰 숫자를 골라야 된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얘가 이걸 고른 순간 2가 고를 수 있는 건 3, 4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는 거야. 그럼 얘가 3을 고르는 순간 얘는 4밖에 못 고르겠죠. 맞아요? 네. 만약 얘가 이걸 고르면 어떻게 돼요? 얘는 고를 수가 없어.
이러한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걸 순서가 정해진 함수, 순서가 있는 함수라고 표현할게요. 이렇게 조건이 걸린 함수의 개수는 C입니다. C예요. 그래서 요 4개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학교 시험에 나오죠. 물론 이제 앞에서 했던 것들 항등함수의 개수는 몇 개? 이건 반드시 한 개예요.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으로만 가니까. 상수함수의 개수는 몇 개? 뭐만? 상수함수는 몰빵한다는 의미니까 n가지 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지금 여기 파트는 마지막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뭐 적으라고 써준 건데? 적으라고 써준 거예요? 958번 뭐 밑에다 적어도 되게 괜찮고요. 위에 적어도 괜찮고요. 적으라고 알려준 거예요. 어차피 다 질문할 테니까 뒤에 앞에 거 설명할게요. 지금 A가 B보다 크면 FA가 FB보다 크다 했죠. 순서가 정해진 함수는 NCM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그냥 OC3입니다. 여기까지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이 순서가 정해진 함수는 우리가 뭐만 찾으면 되냐면 이거 치역만 선택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2, 4, 6, 8, 10, 1, 3, 5 어쨌든 서로 다른 숫자는 같은 걸 고르면 안 되죠. 맞아요? 같은 걸 고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서로 다른 걸 고른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개수만큼을 내가 여기 5개에서 그냥 골라. 2, 40 그러면 2, 40은 반드시 1은 3보다 작은 거 3은 5보다 작은 거 즉 5는 이 셋 중에 제일 큰 거 골라야 되죠. 1은 제일 작은 거 골라야 되죠. 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서가 정해졌다면 치역을 고르는 순간 그 치역에 대한 함수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 말이냐면 만약 내가 1대1 함수라는 제약을 걸었다면 1대1 함수라는 제약을 걸었으면 이렇게 3개를 골랐다고 했을 때 얘네들끼리 얘기합니다. 3개를 골랐어요. 3개를 고른 다음에 얘네끼리 말하죠. 1아, 너 누구 고를래? 나 3개 중에 하나 고를게. 2야, 넌 누구 고를래? 남은 2개 중에 하나 고르지 뭐. 3아, 너는? 난 남은 거 하나밖에 없잖아. 라고 얘네들끼리 배열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1대1 함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근데 순서가 정해졌다면 그거 아니에요. 형님, 큰 거 드시죠. 막내, 넌 제일 작은 거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순서가 정해진 건 치역을 선택했을 때 그에 대한 함수가 하나밖에 결정되지 않아서 이 NCM, 즉 N개 중에 M개의 치역만 선택하면 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답은 10 이렇게 되는 거죠. 짝 넘어갑니다. 이걸로 뭐 문제 풀어보시고요. 아마 질문하겠죠, 많이. 어려운 파트라서 아마 질문할 겁니다. 근데 그건 그때 가서 하시고요. 967번 보겠습니다. 열두 개의 점이 있는데 직선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12개의 점으로 직선이라는 거는 뭐가 필요해요? 점 2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 그냥 12개의 점 중에 2개를 고르면 되지 않냐 생각을 해요. 2개를 고르면 직선 나오잖아. 그치? 2개를 고르면 직선 나오잖아. 그쵸? 그럼 이게 답이겠지. 맞아요? 12C 얼마에 66. 답은 얘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 3개 지나서 그럼 어떻게 해요? 3개. 예를 들어 지금 이런 말이겠죠? 이렇게 고른 거랑 이렇게 고른 게 중복되잖아요, 선생님.
이라고 말을 하는 거라면 그쵸? 난 중복되는 걸 빼줘야 돼요. 중복은 왜 발생한다고? 세 점이 일직선 3점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중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개에 대해선 중복이 된다는 거야. 그치? 근데 이 8개에서 어떻게 중복이 되냐면 각각에 있는 세 점 중에 2개를 고르는 것들은 싹 다 중복이라는 거죠. 맞아요? 싹 다. 이 두 개를 골라도 이 두 개를 골라도 이 세 개가 싹 다 중복이라는 거야. 32 하면. 그런가요? 그 중복을 제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세 점만 일직선 위에 있어요? 네 점도 있어요. 4점짜리도 있죠. 4점이 일직선 위에 있는 것도 중복이 되겠고요. 몇 개 있어요? 4점이 일직선 위에 있는 건? 3개밖에 없네요. 이 4점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건 싹 다 중복이 됩니다. 8, 3, 24, 6, 3, 1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66에서 24 빼고 18 빼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답이 얼마? 42 뺐으니까 24. 틀렸습니다. 왜? 내가 중복을 빼고 싶댔지 다 빼달라 했어? 이거는 전체 다 뺀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66 중에 이 세 개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직선을 뺐단 말이야. 아니야. 하나씩은 골라줘야지. 내가 원하는 건 중복되는 거 빼달라고 했지 다 빼달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씩은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8 더하기 3이라서 11을 써준다는 거예요. 이 개수가 많으니까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좀 순화해서 자, 여기 있다고 합시다. 지금 6개의 점 중에 2개를 고른다면 15개지. 근데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란 말이야. 그럼 이 6개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면 6개라고? 9개라고? 하나, 둘, 셋, 넷, 다, 0, 7, 8, 9 이렇게 11 이렇게 있죠. 그럼 4개가 어디에서 지워진 거냐, 더 추가된 거냐면 내가 이 셋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경우가 3가지거든? 근데 이 3개를 그러니까 이렇게 고르는 거랑 이렇게 고르는 거랑 이렇게 고르는 셋 중에서 이걸 한 번만 셌어야 됐는데 3번이라고 취급하니까 이 모양이 된 거야. 3번 중에서 하나만 취급해야 된다고. 그쵸? 그래서 3C2를 다 빼주는 게 아니라 3C2, 즉 3개 중에 2개만큼만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세줘야 된다고. 중복을 빼고 싶은 거지 다 빼고 싶은 게 아니잖아. 그쵸? 중복 3개 중에 2개를 빼자. 근데 난 지금 계산하는 과정 중에 다 빼버렸거든? 3C2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하나씩 택하는 경우, 하나씩, 이 중에서 하나씩은 더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식을 다음과 같이 세줘도 괜찮습니다. 66 전체에서 8 곱하기 3C-1 3 곱하기 4C-1 이렇게 해주면 좀 더 의미가 살아나겠죠. 중복인 걸 제외하고 싶은데 중복되는 것만 이제 빼준다. 이것도 중복되는 것만 빼준다는 거죠. 하나 남기고 나머지만 빼준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줘서 66 빼기 24 빼기 18 더하기 11이라고 써도 괜찮고 66에서 전체요. 12C 2니까 8 곱하기 3C-1 3 곱하기 4C-1 이렇게 계산해줘도 괜찮습니다. 중복되는 걸 빼준 거예요. 아하.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죠. 함수의 개수부터 이제 조합이 좀 어려워집니다. 자, 이번에는 삼각형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 16개의 점 중에 3개를 고릅니다. 16, 15, 14 나누기 3, 2, 1. 이게 전체점. 자, 세 점을 고르면 삼각형 되잖아. 그치? 맞아요? 무조건? 아니래. 왜 삼각형이 안 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치? 내가 이렇게 고르면 삼각형 아니잖아. 그쵸? 그럼 그런 거 빼줘야겠네? 그래서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 왜 안 돼? 직선.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돼? 셋 중에 3개를 고르는 건 빼줘야겠지. 맞아?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는 경우는 빼줘야 돼.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는 게 몇 가지인데? 하나, 둘, 셋, 넷. 4개밖에 없니? 그럼 또 뭐도 있어요? 지금 맨 처음 쓴 것처럼 4점이 일직선 위에 있는 경우도 있죠. 4점이 일직선 위에 있는 건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습니다. 4개 중에 3개 고르는 건 10개만큼 중복되겠죠. 이해가요? 그래서 얘는 4가지고요. 얘는 40가지고요. 이 2개를 560에서 빼주면 이게 답이에요? 네, 답이에요. 알았죠? 자, 왜 그러냐? 얘는 중복되는 걸 빼는 건데 쟤는 왜 뺀 거야? 중복이 아니야. 안 되는 거 뺀 거야. 이건 삼각형이 그냥 안 돼. 그래서 그냥 다 빼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이건 뭐야? 안 되는 거야? 아니야. 더 세서 그래. 하나만 셀 걸 3개라고 셌으니까 뺀 거란 말이야. 하나라고 셀 걸 6개라고 셌으니까 뺀 거라고. 중복되는 것만큼만. 쟤는 안 되는 걸 뺀 거기 때문에 그냥 다 빼주는 거예요. 하하. 헷갈리죠. 저기서요. 네. 5점 일직선 위에서 왜 2개가 사시사냐고. 좀 내가 여기서 지금 CBC2에서 문제가 생긴 걸 빼는 거잖아. 난 지금 2개를 고르고 있는 건데 당연히 2개씩 고르는 걸 따져야지. 그럼 여기에서 이미 2개 고르는. 그치, 이미 2개 고르는 게 전체야. 거기에 해당하는 걸 빼는 건데 사실상은 해당하는 범위가 아니죠. 자, 977번. 4개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n개의 평행한 직선과 n 더하기 2개의 평행한 직선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로 평행사변형을 만드는데,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첵스 모양, 맞지? 우물정자? 샵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면 평행사변형 되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가로 2개, 세로 2개 필요한 것도 이해 가요? 맞아? 평행사변형 가로 2개, 세로 2개 필요한 거 받아들일 수 있죠? 가로 n개 중에 2개 고르고요. 세로 m 더하기 2개 중에 2개 고르면 네, 이게 평행사변형 개수입니다. 다시 얘는 왜? 가로 줄 중에서 2개 골랐고요. 얘는 뭐야? 세로 줄에서 몇 개 골랐어요? 2개 고른 거죠. 가로 세로 치면 이게 평행사변형 하나 나오잖아.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얘랑 가로 2개 세로 2개 골랐고요. 얘랑 가로 2개를 골랐어. 그럼 무슨 사각형? 요거랑 요거 딱 하나의 평행사변형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내가 만약 파란색처럼 고른 게 아니라 얘랑 얘를 골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표현하면 다르죠? 맞아요? 이렇게 샵 모양 하나당 하나씩 된다.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하죠. NC는 어떻게 계산해요? 2분의 N 곱하기 N-1 곱하기 N 플러스 2C는 얼마예요? 2분의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 근데 그걸 계산한 게 얼마래? 211에. 그러면 사실은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곱하기 N-1을 곱한 게 840인 거죠? 4차 방정식 풀면 되겠죠? 아니요. 아니요. 뭐 대입하면 되겠어요? 일단 7을 7, 그치? 어디를 7이라고 찍어볼까? 맨 앞을 7이라고 해봐요. 7, 6, 5, 4 곱하면 얼마예요? 네, 답이죠. 젠장. 바로 답이 나올 줄 몰랐는데. 얘는 5입니다. 한 6 정도부터 한 8부터 대입하는 게 맞긴 했는데. 하필 한 번에 됐네요. 질문. 자, 이어서 분할이라는 걸 다뤄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조짜기. 분할이라는 이 유형 26과 27은 잘 안 나오기도 해요. 왜냐면 이건 뭐 교육과정 외라는 단서가 붙어 있거든. 자, 문제가 뭐냐면 아주 거지 같은데 확통엔 나옵니다. 확통엔 당연하듯이 나와요. 니네 이거 알지? 라는 전제하에 나와요. 진짜로. 그래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안 돼요. 알았죠? 조짜기, 조를 짠답니다. 자, 나는 보통 이런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런닝맨은 다 알죠? 네. 런닝맨에 누가 있어요? 위에. 유재석, 김종국, 하하, 지석진, 양세찬, 송지효, 전소민. 나 하체. 전소민 하차했고, 네, 여기 6명만 있다고 합시다. 귀찮으니까. 자, 여기 6명이 있어요. 얘네로 조를 짤 거야. 2조로 짤 거예요. 2조를 짠다는 건 3명 뽑는다는 거지. 맞아요? 3명 뽑는다 해서 3조를 만들자. 3조를 만들 거예요. 그럼 2명 좀 뽑겠죠.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근데 첫 번째 조를 PD가 뽑았어요. 자, 유재석, 김종국 한 조, 하하, 지석진 한 조, 양세찬, 송지효 한 조. 유재석, 김종국을 랜덤으로 뽑은 거야. 그럼 뭐야? 이게 6명 중에 2명 뽑은 거죠. 그 다음 4명 중에 2명 뽑은 거죠. 남은 2명 중에 2명 뽑은 거죠. 맞아요? 네. 그런 경우의 수죠. 근데 이제 뭐라 그래? 양세찬이 팀이 너무 불합리하대. 이렇게 하면 게임을 이길 수가 없대. 저 양아치들 둘이 있으면 안 된대. 그래서 오케이, PD가 다시 뽑는데. 다시 6명 중에 2명 뽑았어요. 그랬더니 하하, 지석진이 나오고 또 같은 팀이야! 이렇게. 그 다음 뽑았는데 양세찬, 송지효가 나왔어요. 분명 6명 중에 2명 뽑은 게 달랐죠? 4명 중에 2명 뽑은 게 달랐죠? 김종국과 유재석이 나왔습니다. 자, 만족할까요? 아니요. 왜? 같잖아요. 다른. 순서는 다르잖아. 그래도 T가. 그쵸? 이게 문제입니다. 순서랑 상관이 없어요.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건 조이기 때문에 누구랑 누가 팀인지가 중요하지 몇 번째 뽑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첫 번째로 뽑은 얘네들끼리에 대한 배열은 중복 취급당해요. 같은 거 취급당한다는 거죠. 조이기 때문에 중복 처리된다는 거야. 자, 만약 근데 여기다가 내가 순서를 부여해. 순서. 조가 아니라 자, 여기에서 맨 처음 뽑힌 사람은 10만 원, 두 번째 뽑힌 사람은 100만 원, 세 번째 뽑힌 사람은 1000만 원 준다 그래. 그럼 이거랑 같아요? 다르지? 그러니까 멤버들의 예상이 다를 거라고 예상이 되지? 그럼 다른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지금 조짜기의 가장 큰 문제는 순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에 대한 개념, 배열이라는 게 들어가는 건 싹 다 중복이 돼요. 근데 우리가 중복되는 건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일부만 중복되면 아까 직선 찾는 것처럼 일부씩만 중복되는 거면 빼기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대해서 싹 다 중복되는 경우는 나누기를 취해요. 그래서 이 분할 개념에서는 6C, 4C, 2C를 해준 다음 이 세 조에 대한 배열, 3팩만큼을 나누어 줍니다. 이게 분할이에요. 순서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서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야. 이 순서가 분명 바뀌었지만 내가 얘네들을 이렇게 바꾼다고 다르냐는 거지. 다르냐는 거지. 똑같잖아. 그치? 배열들은 싹 다 중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나누어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중복되는 건 나누고요. 일부만 중복되는 건 우리가 교집합의 아이디어라 뺍니다. 얘는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대해서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나누기를 진행한다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이게 분할입니다.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중복되는 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복되는 건 나누어준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례가 978번이에요. 배, 감, 귤, 사과, 참외, 키위. 이 6개를 똑같은 바구니 3개, 똑같은 바구니 3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처럼 그냥 조를 짠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이걸 나누어 담는 방법이래. 자, 근데 아까는 내가 지금 조를 짜는 거니까 뭔 얘기를 했냐면 명수가 같다라는 전제를 깔았어요. 근데 바구니 3개라고 했지 개수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그러면은 내가 나눌 수 있는 개수는 1개, 2개, 3개로 나누는지 1개, 1개, 4개로 나누는지 1개, 2개, 3개로 나누는지 2개, 2개, 2개로 나누는지에 대해서 각각 계산해 줘야 됩니다. 세 조로 나누라고 했지 명수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취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6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저기 집어넣고요.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집어넣고요. 4개 중에 4개를 골라서 집어넣습니다. 자,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하나 골라서 넣고 또 하나 골라서 넣고 나머지 4개 골라서 넣었죠? 맞아요? 근데 여기에 하필 배감 나머지 4개가 들어왔어. 그랬더니 내가 딱 말해. 나는 감을 안 먹거든. 저 하나짜리 감 치워.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했어.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다시 뽑을게요. 하고선 뽑았더니 첫 번째 감 하나 나오고 두 번째 배가 나오고 나머지가 됐어요. 중복되죠? 네. 중복되죠? 두 가지가 중복되죠? 그래서 2개에 대한 이 팩을 나누어 줍니다. 중복되는 것만큼 그 배열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배감 이렇게 나왔잖아. 배감. 얘네들 배열되는 이 팩만큼을 나눠준 거죠. 이게 배감이든 감귤이든 상관없죠. 감귤, 귤감 2개, 귤사, 사귤 2개. 그러니까 뭘 뽑든 반드시 2개씩 중복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팩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럼 얘는 6개 중에 하나 뽑아서 놓고 5개 중에 2개 뽑아서 놓고 그 다음 나머지 3개를 뽑았어요. 자, 어떻게 배열하면 중복이 되죠? 그딴 게 없습니다. 이건 나누지 않아요. 조를 짰지만 명수가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중복이 있을 수 없고 그래서 그냥 곱하기만 진행합니다. 그럼 얘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6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집어넣고 다시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집어넣고 나머지 2개를 집어넣었지만 이게 사감, 배귤, 뭐냐? 참키 이거랑 배귤, 사감, 참키, 참키, 사감, 배귤 어떻게 쓰든 사실상 똑같은 바구니죠. 달라진 게 없지. 그렇기 때문에 이 3개를 배열하는 3팩분의 1을 곱해주게 됩니다. 이거 이제는 각각의 경우는 서로 동일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곱한 거 더하면 돼요. 얼마냐? 곱하면 15 더하기 60 더하기 15. 그래서 총 90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돼요.
분할은 어려워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워서 학교 시험에 안 나오는 경우도 꽤 많아요. 문제는 이 아이디어는 지금 이해해둬야 돼요. 어차피 나중엔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이번 시험에 우연히 안 나왔을지라도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안 나오는 학교가 있다고 했지 모든 학교에서 안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해줘야 되죠. 자,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985번입니다. 여러분 수학여행 저희 안 가요. 아예 안 간대? 네? 너 잠깐 1학년 때 수학여행 간 학교 너희 갔어? 내년에 가던 학교. 이게 내년에 가지? 저 가요. 그냥 가지. 올해 애들 갔잖아. 송영은 근데 왜 안 간대? 저희 원래 그 8월 26일에 수학여행 가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막 교육부에서 그 뭐냐 지원해준다는 게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끊겨가지고 어디로 가기로 했는데? 이어서요. 자, 여수에 놀러 갈 곳이 세 군데가 있대요. 여수에 뭐 있냐? 여수 바닷가. 그리고 루지. 여수에 루지 있어? 거기 루지를 탄다고 거기 이쪽도에 있어가지고 루지. 그리고 요트. 이순신 동상. 거북선. 거북선 모형이 있죠. 맞는 것 같아. 맞을걸?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여수 갔던 기억에 거북선 구경을 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자, 바닷가, 루지, 거북선. 그럼 이제 정해졌으면 뭐해? 가라! 선생님! 이렇게 하겠지. 선생님들이 가서 미리 답사를 해야 되잖아. 선생님이 6명 있대요. 1, 2, 3, 4, 5, 6이라고. 그래서 1, 2, 3, 4, 5, 6이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뭐부터 할 거야? 선생님들 저희 뭐 세조로 나누어서 갈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쵸? 선생님을 6명을 세조로 나눠요. 6명 세조로 나누는 거 했죠? 다시 6명을 세조로 나눈다는 건 한 명 한 명 4명 조로 나누는지 한 명 2명 3명 조로 나누는지 2명 2명 세조 2명 세조로 나누는지를 따져야 됩니다. 한 명 한 명 4명 조로 나누는 건 뭐야? 세죠? 한 명 2명 세조는 3명은 그리고 2명 2명 2명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조를 나눴죠. 그러니까 교장이 말하는 거야. 선생님들 6분이시면 세조로 나누어서 답사 가면 되겠네. 세조로 나누어서 라고 하는 순간 9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좀 전 했으니까. 그리고 뭐예요? 세조로 나누었으면 뭐 해야 돼? 가라! 우선 배열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장소를 정해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9, 6, 54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알았죠? 세 곳을 배열했다는 거예요. 얘까지는 조 짜는 거고요. 조를 짠 다음에 배열한다 라고 해주면 돼요. 자, 근데 이걸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문제에서는 쇠속각, 용눈이 오름, 석지코지라고 있는데 뭐 그게 그거죠. 뭐 여수 바닷가, 루지, 거북선 이거랑 다른 게 없잖아. 자, 이런 아이디어도 쓸 수 있어요. 바닷가, 루지, 거북선을 가는데 적어도 한 명의 선생님이 간다고 했으니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물론 이 아이디어가 얘보다 풀이가 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소개하는 거야. 분할이라는 걸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세 조는 한 명, 두 명, 한 명, 한 명, 4명 갈 수 있고요. 한 명, 2명, 3명 갈 수 있고요. 2명, 2명, 2명 갈 수 있죠. 맞아요? 네. 맞아? 자, 근데 이렇게 쓰는 순간 말을 해요. 왜 거북선에 4명이나 가죠? 가 뭐냐면은 얘는 조를 짜고 갈 곳을 정했지. 그게 아니라 장소별로 인원을 정하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장소별로 인원을 정해도 괜찮다. 상관은 없잖아. 아다르고 오다르고 그냥 뭐야. 조삼모사인 느낌이죠. 명수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 인원을 배치한다는 거야. 자,
만약 바닷가에 한 명, 루지에 한 명, 거북선에 4명 간다고 합시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바닷가 갈 분 한 명 고르고 루지 갈 분 나머지는 거북선 가시죠.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한 명과 이 한 명의 위치가 바뀌면 당연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는 중복이라는 개념이 없어져요. 대신 뭐가 있어요? 이러지 마시고 4분이 가시는 거 4분 거북선 아니라 루지나 바닷가 가셔도 되잖아요. 라고 하는 오히려 얘를 배열하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쵸? 자, 두 번째. 바닷가, 루지, 거북선의 인원을 정한다고 합시다. 인원을 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요? 바닷가, 루지, 거북선에 갈 인원 정하는 게 1, 2, 3이라고 할 때 이걸 인원을 정하는 방법은 6가지죠. 1명, 2명, 3명일 수도 있고요. 1명, 3명, 2명일 수도 있고요. 2명, 1명, 3명일 수도 있고요. 맞죠? 6가지죠. 근데 거기에 이제 선생님을 보내요. 자, 1명, 2명, 3명 가기로 정했다고 하면 야, 미안하다. 이거 3팩이 아니라 3이야? 이거 이렇게 할까요? 이거 순서를 여기로 합시다. 114. 그러니까 바닷가, 루지, 거북선 114로 인원을 배분하는 방법은 3가지. 라고 하고서는 각 장소별로 인원. 자, 바닷가, 루지, 거북선이 1명, 2명, 3명 가기로 했을 때 6C1 곱하기 5C2 곱하기 3C3을 하면 되고요. 바닷가, 루지, 거북선을 2명, 2명, 2명으로 짜기로 했다면 이거에 대한 배열은 없습니다. 그냥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대신 바닷가 갈 사람 고르고 루지 갈 사람 고르고 거북선 갈 사람 고른다면 여기에는 우리가 중복의 의미가 아예 없게 돼요. 그래서 얘를 곱하면 30, 얘를 곱하면 60, 얘를 곱하면 90이 되는데 난 얘랑 곱한 90, 얘랑 곱한 360, 얘랑 곱한 90을 더해도 여전히 540이 뜹니다.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풀이 과정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다. 알았죠? 근데 이 방법을 설명한 이유는 때때로 저 짓을 못하게 막아놓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짓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정말 하나하나 내가 다 쪼개가면서 문제를 풀도록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정도 레벨이면 이런 풀이를 유도하는 레벨, 저거 막아놓는 레벨이면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됩니다. 그 정도예요. 알았죠? 그래서 어려운데 네, 어려워요.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죠. 그래서 2가지 아이디어가 있다. 근데 웬만하면 이걸로 접근하세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하기에 좀 빡셀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생각을 하기에. 그러니까 인원을 먼저 배열하고 그 인원에 맞는 인원을 배열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죠. 얘는 조를 먼저, 인원을 먼저 분배하고 그 다음 분할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분배한다라는 분할과 분배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대진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여학생이 많으니까 좀 설명을 해보죠. 이게 보통 남학생, 여학생의 여기가 차이가 있어서. 자, 리그가 뭐죠? 네, 리그가 뭐예요? 이거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렇게 신장 떠주고 2인상 올라오고 8강, 4강 이런 거. 아니요. 네? 여기는 잘 모르네. 하나의 토너먼트를 포함한 그거 아니요. 이거 리그를 아예 모르는데? 그거 리그제가 뭐야? 리그제. 야구 보는 사람. 너 응원하는 팀 어디야? 몇 번 경기해? 경기 몇 번 해? 왜 이렇게 많이 해? 팀은 몇 개인데? 10개인데 왜 140 몇 번이나 해? 계속하죠. 저게 리그제입니다. 저게 리그제. 그냥 인원들끼리 하나하나 하는 거. 그러니까 리그제는 뭐냐면 자, 파이트 하면은 하나씩 다 떠보는 거야. 나는 얘네들이랑 다 떠봐. 얘도 나머지랑 다 떠봐. 이게 리그제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번 올림픽에서 본 16강, 8강, 4강 이건 뭐예요? 이걸 우리가 토너먼트라고 말합니다. 토너먼트.
토너먼트와 리그. 그래서 흔히 보는 몇 강 하는 건 토너먼트고요. 축구를 올림픽이란 거 알고 월드컵 본 적 있어요? 월드컵 볼 때 우리나라가 맨 처음에 어떤 짓을 해?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그렇죠. 한 조에서 우리나라, 포르투갈, 가나, 우루과이 이렇게 있다고 하자. 자, 이렇게 있어요. 얘네끼리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런 식으로 뜨는 게 리그야. 그래서 거기에서 잘하는 놈 2명 뽑아다가 16강 전에 올리는 거예요. 그게 월드컵입니다. 그러니까 월드컵은 리그제와 토너먼트의 혼합 양상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한테 리그를 물어본다면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몇 명이야? 둘, 넷, 여섯, 여덟, 9명, 나까지 10명이죠? 자, 10명이서 가위바위보 리그를 펼치겠어요. 승이 제일 많은 애가 우승이야. 그러면은 가위바위보는 총 몇 번 일어나죠? 가위바위보 총 몇 번 일어나? 이 교실에서. 승이 제일 많은 애가 10,000원 가져간대. 그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가위바위보를. 했죠? 그럼 총 몇 명? 몇 번 해? 45번입니다. 왜? 야, 일로 와. 라고 2명 고르는 순간 가위바위보 한 번. 이렇게 2명 고르는 순간 가위바위보 한 번.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을 선택하는 순간 이 둘한테서 가위바위보 딱 한 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10시2죠. 아까 전에 야구가 140 몇 번? 144 맞아? 야구팀 10개 아니야? 45죠. 이거를 한 3번 정도 하면은 한 팀이랑 3번밖에 안 한다고? 저거 정보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두산이 140 몇 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두산이랑 뭐 기아랑 뜰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뭐냐면 10개 중에 2개를 뽑은 거죠. 근데 야구는 딱 한 번씩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합니다. 한 팀이랑. 한 팀을 여러 번 해서 곱하기 뭔가 한 게 140 뭐가 됐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야구 리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야구는 이렇게 해서 승수를 따진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팀 몇 개 뽑아서 그 다음부터 토너먼트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승전, 그쵸? 붙는 걸 우리가 한국 시리즈라고 이름을 붙여요. 다른 것들은 보통 한 판승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시리즈라는 건 7판 4선 승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확통으로 나옵니다, 이 표현. 7판 4선 승제. 근데 이걸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스포츠를 안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개념이긴 해요. 7판 4선 승제가 뭔 말이야? 그 7번 얻어가지고 4번 이기는 건데. 그러면은 그럼 여기서 제일 조금 일어나는 경우에 그 경기는 몇 번 만에 승부가 결정돼? 4번이요. 4번. 제일 많으면? 7번. 자, 그러면은 내가 마지막에 두산이랑 기아가 한국 시리즈 갔어. 두산이 우승했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뭐야? 63. 맞아요. 저렇게 해야 돼요. 저걸 이해해줘야 돼. 그러니까 두산이 우승했다는 건 7번째에서 우승했다는 건 그 전에 3대3 떴다는 겁니다. 그쵸? 3대3. 6개 중에 3개의 두산의 이름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고 나머지는 기아가 간다는 거죠. 맞아요? 이 개념을 이게 상식처럼 받아들여. 학교 선생님들이. 근데 문제는 이게 상식이 아닌 친구들이 많아요. 특히 여학생들이. 물론 남학생들도.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 수업을 했으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알아는 둬야 된다는 거예요. 리그제와 토너먼트의 차이라는 거 알았죠? 물론 모의고사에 안 나옵니다. 수능에도 안 나와요. 말했다시피 모르는 애들이 있어서 수능에서는 토너먼트 리그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쓰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모른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근데 이제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아는 둬야 돼요. 자, 986번 일단 배경 설명은 했고요. 토너먼트를 진행합니다.
토너먼트. 6명이서 토너먼트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2명, 1명, 2명, 1명, 3명, 3명 이렇게 크겠죠.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부전승. 부전승이라고 말을 해요. 안 싸우고 이긴 거죠. 그쵸? 자, 여기에서 이제 대진표를 짜는 경우의 수 구해달랍니다. 뭐지?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죠. 대진표 이게 뭐죠?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냐? 아까 우리가 축구할 때 우리나라가 들어있는 조, 일본 들어있는 조, 뭐 이렇게 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것처럼 조를 나눕니다. 자, 6명 중에 3개를 뽑아서 왼쪽 조, 오른쪽 조라고 했어요. 자, 왼쪽에 만약 우리나라, 대한민국, 미국, 중국이 왔고 여기에 일본, 브라질, 프랑스가 왔다고 합시다. 야, 우리나라 결승 가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일본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다시 뽑읍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량을 베풀었어. 오케이. 다시 뽑아. 했더니 자, 달라졌나요? 아니요. 달라지지 않았죠. 네,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중복이 일어나요. 조를 짜는 거기 때문에 중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6C3 곱하기 3C3을 해서 조를 3명 조를 나누는데, 그러니까 이게 반띵하겠다는 거죠. 3명 조를 나누는데 거기에 2팩분의 1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6C3은 20이기 때문에 10가지가 3명 조를 나누는 결과입니다. 자, 근데 그럼 여기에 요 대한민국, 아까 뭐랬죠? 미국, 중국이랑 일본, 프랑스, 브라질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이제 여기서 하나 고르라고 그래. 그럼 당연히 어디가 좋아? 부전승. 그러니까 우리나라 갈 수 있는, 다시, 그럼 부전승이 너무 자리가 좋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왼쪽에서 골라야 되는 건 부전승 누가 할지를 골라야 됩니다. 부전승을 내가 대한민국이 하면 이 둘은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겠죠. 맞아요? 오케이? 3C1만 하면 왼쪽 쪽 완성입니다. 그렇죠. 여기선 부전승만 고르면 나머지 둘이 뜨는 게 자명하니까. 그럼 오른쪽 쪽도 당연히 뭐예요? 30. 3C1만 해서 부전승 골라주면 대진표가 완성된 거예요. 이 둘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3명 조 짜는 거고요. 얘랑 얘는 뭘 뽑은 거다? 각 조의 부전승을 선택한 거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보죠. 학교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의고, 영석고, 송현고, 효자고, 부영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명씩 나왔어요. 대표 2명씩 왔습니다. 자, 10명의 학생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팔씨름 대회를 합니다. 근데 팔씨름 대회를 해야 되는데 젠장, 심판을 섭외를 안 했네? 심판은 섭외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10명 중에 한 명을 심판으로 정하고 대신 걔한테는 어드밴티지를 준다고 그 학교에는 부전승의 기회를 준대요. 자, 10개의 팀이 있고 한 학교당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한 학교당 2명씩 나왔으므로 우리가 대진표를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대진표 이렇게 세웠다고 하죠. 자, 경우의 수 세세요.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자, 그럼 너무 좀 막연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같은 고등학교끼리 처음에 붙으면 너무 짱나지? 같은 고등학교는 다른 조에 배정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심판 10명 중에 1명 심판 집어넣을 거고요. 대신 심판 있는 조는 부전승으로 보낼 거고
같은 학교는 다른 조에 집어넣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시험 문제였어. 어렵죠?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10명 중에 심판이 있다 했지. 그래서 그냥 십실합니다. 얘가 떴다고 하자. 얘가 심판이야. 심판. 그러면은 확정돼요. 누가? 9는 여기입니다. 그쵸? 이건 확정이에요. 이제 8명만 배열하면 돼. 그쵸? 자, 8명 중에 여기에서 이 대진표의 특이한 건 이쪽이에요. 부전승이 있는 조와 부전승이 없는 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아예 느낌이 다릅니다. 얘는 왼쪽 오른쪽이 똑같이 생겼지만 여기는 명확해. 부전승이 있는 조와 없는 조야. 그러니까 고릅니다. 어떻게? 학교별로 너 둘 중에 한 명이 부전승 있는 조로 가야 돼요. 그거를 내 학교에서 전부 다 진행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내가 동그라미 친 애들이 오른쪽 조에 왔어. 그럼 이제 오른쪽 조에서 뭐 해야 돼요? 조 짜야 되죠. 근데 이 둘이 조 짜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4명 중에 2명, 2명 중에 2명 골라서 1, 3, 5, 7 이런 식으로 고르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근데 다른가요? 아니요. 네, 그래서 2팩분의 1을 합니다. 이게 오른쪽 조 완성. 왼쪽 조도 해야겠죠? 왼쪽 조 이제 나머지 누구야? 2, 4, 6, 8 배열하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2, 4, 6, 8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하면 돼요? 그냥 똑같이 4C 곱하기 2C하고 2팩분의 1 하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이야기, 지금 이 문제에서 제일 제약이 큰 건 뭐예요? 심판. 유일하게 단 하나. 걔를 먼저 다루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부전승을 가버리죠. 그럼 끝. 2개. 자, 그 다음에 같은 학교 다른 조 간다는 게 이제 그 다음 조건이죠. 그래서 각 학교별로 조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나누어요. 이때 쟤처럼 여기는 두 조로 나눌 때 2팩분의 1을 했어. 왜냐면 대미중 1푸브랑 1푸브 대미중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달라요. 여기에 1357이 오는 거랑 여기에 1357이 오는 게 달라. 왜냐면 여기 오는 애는 경기를 몇 번 뛰어야 돼? 한 번, 두 번, 세 번 뛰어야지 결승을 가고 얘는 두 번만 결승 간단 말이야. 다르죠? 그래서 C 2팩분의 1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조를 집어넣어요. 이쪽 조 간 애들을 둘 중에 한 명씩 고릅니다. 그 다음에 걔네들에 대해서 이 4명에 대해서 대진표를 짜는 게 4C, 2C, 2팩분의 1. 왼쪽 조도 4C, 2C, 2팩분의 1.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말했죠? 오늘 하는 부분이 좀 어려워진다고, 어렵다고. 어려워요. 어려운 게 맞아요. 그냥 다 원래 어려운 게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읽기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저 안 하고 오늘 하려고 했던 거죠. 실제 어느 학교 문제였어요? 의고. 의고요? 물론 살짝 바꿨습니다. 여기 제약이 좀 더 있었는데 제일 좀 더 있었다고요? 아니 좀 더 완화됐지. 제약이 완화됐어요. 이게 아마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진 않았을 거야. 아, 그 심판이 아니라 부전승이 심판대 학교가 부전승이진 않았을 거예요. 무튼 네 그런 시험 문제가 있었다. 이 정도면 어려운 게 맞고요. 네, 뭐 이렇게 풀면 된다. 그 흐름이 엄청 복잡하진 않죠. 그냥 의식 흐름대로 그냥 상황을 이해했다면 그거대로 하나하나 해결만 해주면 돼요. 곱하기 이용해서. 여기까지 하죠. 숙제는 여기까지 라고 하면 또 너무 적죠. 고작 너무 어려워가지고 30문제밖에 안 되잖아. 너무 어려워가지고 30. 시간이 야! 30문제밖에 안 되잖아. 축하해. 축하해. 근데 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 문제 나오면 한